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설계 파트 2 시간입니다. 이제 사람별 최적의 볼륨을 찾는 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코치와 선수는 처음 만나는 것이므로 서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을 최대한 자주 해서 실제로 선수에게 도움이 되는 볼륨과 선수가 선호하는 볼륨을 완전히 분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지칠 때까지 완전히 터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근육량을 늘리고 스트렝스를 쌓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최대한 지양하도록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비대와 스트렝스에 관한 세트와 반복 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근육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라면 무게는 1RM의 55에서 75%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반복수는 6회에서 12회가 되겠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볼륨은 스쿼트는 주당 5세트에서 10세트, 벤치프레스는 주당 6세트에서 12세트, 데드리프트는 주당 4세트에서 7세트가 되고요. 이건 최소 세트 수입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소 세트 수입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최대 볼륨은 스쿼트 같은 경우는 주당 10에서 16세트, 벤치프레스는 주당 14에서 20세트, 데드리프트는 주당 8에서 14세트가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초보 훈련자들에게 최대 볼륨 카테고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상당할 수 있고요. 스밴드 RP 8 이상으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4세트, 5세트가 많이 고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최소 세트를 맞춰주셔서 점점 자기가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발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잘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10명이면 케이스도 10개입니다. 10인 10색이라고 하죠. 그리고 55에서 75%로 타임 언더 텐션까지 걸어서 최대 기술로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시면 엄청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점 잘 신경 써주세요. 자, 스트렝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RM의 70%에서 90% 사이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힘을 늘리기에 좋고요. 랩수는 3개에서 6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소 볼륨은 스쿼트는 주당 3에서 8세트 정도고요. 벤치프레스는 주당 5에서 11세트입니다. 데드리프트는 3에서 6세트 정도고요. 효과를 볼 수 있는 최대 볼륨은 스쿼트는 6세트에서 12세트, 벤치프레스는 주당 8세트에서 16세트, 데드리프트는 주당 4세트에서 11세트입니다. 간혹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볼 때 본인의 시합 준비를 위한 피킹 프로그램을 돌리시고 다음 프로그램 때 그것을 본인의 1RM으로 상정해서 다음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때는 생각되는 1RM에서 5kg 정도 빼주세요. 그 정도가 적당할 겁니다. 훈련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부상을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피킹 프로그램의 구성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트 1에서 말씀드렸던 20회에서 40회 정도의 세트들은 나중에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돌려도 근비대 프로그램을 돌려도 좋아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3회에서 12회 사이에 반복수를 많이 쓰기 때문인데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고원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봉착했을 때 새로 리프레시하는 용도로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들은 2에서 4주 정도 반복해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디로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6주 후에 디로드하는 사이클을 선호를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16주까지 디로드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관절에 데미지 너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관절의 휴식, 신경계, 근육계의 손상 등을 관리하면서 조금 한 템포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보통 운동이 자꾸 오래되게 되면 흥미를 잃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운동의 흥미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디로드가 굉장히 뜻깊을 거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부상을 당하지 않고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절대 간과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반에 디로드 안 했다가 부상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들을 겪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디로드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태틱 디로드가 있고 액티브 디로드가 있습니다. 스태틱 디로드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고요. 액티브 디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50% 정도의 평소 쓰는 중량에서 소위 말하는 저는 바벨 체조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을 함양하시고 몸에 부담을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스태틱 디로드 끝나고 나서 힘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 같고 몸이 잠겨서 안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신경계가 이제 예민하게 항상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던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좀 잠깐 잠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1주차가 끝나고 2, 4주차에 정상화가 돼서 5, 6주차에는 그전 프로그램의 5, 6주차보다 강해져 있으실 거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목적별 운동법의 관리입니다. 저번에 올라왔었죠, 질문. 근비대랑 스트렝스는 어떻게 다르게 좀 해야 되나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끼리 말하는 자극달이라는 것이 있죠. 이제 타임 언더 텐션을 높이는 건데 근비대를 위한 최적의 템포는 4, 1, 2라고 합니다. 아마 낮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네거티브를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할 때 긴장을 주시고 1, 2, 3, 4, 1, 1, 2, 1, 2, 3, 4, 1, 1, 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템포와 긴장을 주시면서 근육이 긴장도 아래에 놓여있던 노출되었던 시간을 가장 많이 늘리는 것이 하이퍼트로피, 근비대의 가장 이상적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올드스쿨 바디빌딩 선배님들이 자극을 느끼면서 천천히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인간들은 다 비슷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견해가 다를 뿐. 스트렝스 프로그램 돌리시는 분들은 절대 운동의 속도를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비대처럼 최대한의 기술을 지키면서 할 때는 근육이 긴장에 노출된 시간을 늘릴 때는 중요하지만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무거운 무게를 짧게 다루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폭발력 있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기술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파워리프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이제 너무 자세히 신경 쓰다 보면 힘을 늘릴 수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자세히 신경 쓰시다 보면 힘을 늘릴 수 없습니다. 보디빌딩이라 그래서 중량을 안 쳐도 되는 게 아니고요. 파워리프팅이라고 해서 고반복을 하시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근육을 최대한 많이 보유해서 신경계 훈련도 하고 근육계 훈련도 하고 해서 가능한 많이 빨리 그리고 오래 운동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운동을 하실 때 유념하시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못해도 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방법론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믿건 말건 하시건 마시건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저는 그냥 여태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아왔던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눌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모쪼록 이런 것들을 잘 쓰셔서 운동이 조금 더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